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오후에 이제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강수 확률이 한 30% 정도라고 합니다. 네, 외출하실 때 혹시 모르니까 네, 우산 챙겨 나가시길 바라면서 네, 목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암호화폐 스테이킹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영상에 올렸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리플 XRP에 2만 개 스테이킹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블록체인닷컴에서는 비트코인 예금 이자 서비스를 출시 예정이다. 처음에는 이제 비트코인만 시작할 거고 4.5%의 연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더리움하고 USDT 등 자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지금 비트코인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대상으로 테조스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테조스의 보안 강화 스테이킹 서비스를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PwC가 감사를 맡아 보다 안전한 커스터디 및 스테이킹이 가능하다는 게 비트코인 스위스 측의 설명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제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이라면은 아실 겁니다. 제가 리플 XRP의 2만 개 스테이킹을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립토닷컴이라는 앱을 통해서 진행 중이죠. 지금 토탈 스테이킹 이자로 한 173달러, 여기 초록색에 보이는 173달러가 이제 여태까지 스테이킹으로 얻은 이자인데 CRO 코인, 테더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나오진 않는데 네, 리플 XRP의 2만 개 스테이킹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은 스테이킹이 정말 특별한 기능이 아닌 보편적인 기능으로서 중장기 홀딩하는데 충분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립토닷컴 앱을 통해서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스테이킹을 진행 중이죠. 네, 밑에 설명란에 보시면은 네, 바로 크립토닷컴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올린 전 영상을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이제 크립토닷컴에서 MCO 카드 발급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소식인데 저도 카드를 발급받았죠. MCO 비자 카드로 현재 맥도날드나 이제 도미노 피자 그리고 이마트, 코스트코에서 결제 시에 10%의 페이백, 그러니까 캐시백을 이렇게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이벤트 기간은 이제 6월 말까지라고 하니 혹시 카드를 신청하신 분들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목요일의 시작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바이낸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제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가 발생을 한 것인데요. 네, 지금 673억 원 규모이죠. 네,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는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 나쁘지는 않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소식도 긍정적인 소식들도 나오지만은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 얼마 지나지 않았죠. 5월 12일 한국 시간으로 5월 12일이니까 한 9일 정도, 일주일하고도 이틀이 지났습니다. 당연히 12.5BTC에서 6.25BTC로 보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채굴자들의 수익성은 악화가 되는 것이 당연하겠는데, 네, 이로 인해서 채굴 사업을 이제 철수하는 기업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이제 여태까지 12.5BTC 벌고 있다가 이제 시급이 반으로 이제 줄어들었다 생각이 들면서 네, 채산성이 맞지가 않는 거겠죠.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반감기에 따라서 사업을 철수하는 채굴 기업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토론토에 거점을 주는 하이퍼블럭 INC 주식 공개 기업이라고 하는데 미국 몬테나주 미주라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암호화폐 마이닝 시설을 폐쇄해서 파산 수속을 개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반감기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비트코인 등 모든 암호화폐와 관련된 마이닝 업무를 중단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자사에서 획득하고 있던 마이닝 보상이 큰 폭으로 감소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과 이제 높은 해시레이트 상황, 저렴한 전력에 대한 안정적 접근 등을 감안할 때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전력에 대해서는 이제 공급 원인, 이제 기업 에너지 키퍼 INC와의 장기 계약이 또 5월 14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안정적으로 저가의 전력의 공급도
경기도 곤란해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이너의 영향, 채굴자의 영향이라는 뜻이겠죠. 불확정 요소인 마이너의 가격 변동 위험과 현금 흐름을 지원하는 또 금융 상품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네, 지금 반감기가 이제 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이지만 지금 채굴자들 사이에서는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 계속해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큰 이제 비트메인 같은 이런 대규모 채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반감기도 다 대비하고 장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은 뭐 파산할 정도의 영향은 아니겠죠. 하지만 소규모 채굴 사업장 같은 경우는 반감기의 영향이 아주 직격탄으로 온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그러면서 지금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월 비트코인 관련 범죄가 전월 대비 1300%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 좋지 못한 소식이죠. 지난 4월 신고된 BTC 관련 범죄가 전월 대비 1300% 증가를 했다며 성착취 범죄가 40% 이상을 차지했다 이렇게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비트코인 어뷰즈 창업자 앨런 리드는 올 들어 총 6.8만 건의 신고가 접수가 되었고 2.1만 개의 비트코인 주소를 수집했다면서 범죄에 활용된 주소에서 거래소로의 BTC 전송을 막기 위해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일부 거래소들에게 데이터를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다만 코인베이스로부터 관련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실제로 어떤 것들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된 범죄가 계속해서 조금 이제 주춤하는 듯 했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의 재고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참 걱정이 좀 우려스러운데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하면은 뭐 암흑의 돈, 어둠의 돈, 그리고 투기, 도박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이제 투자자들이야 당연히 디지털 골드로서 인식이 확고하게 되어 있지만 암호화폐에 관심 없는 분들이 암호화폐에 이런 인식이 충분하게 지금 이러한 펀더멘탈이 가득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소식들이 그분들이 접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욱더 안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5개 광고물이라든지 TV 광고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의 재고를 점점 더 확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지금 크라켄 비즈니스 총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결제 수단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수단으로만 볼 수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네, 크라켄의 이제 비즈니스 총괄인 댄 헤들이 트위터를 통해서 금의 시가총액은 10조 달러에 육박하지만 비즈니스로 활용 사례는 없다. 왜냐하면 왜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커피 결제 용도로만 그 가치를 평가하는가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최초로 나왔을 때는 사토시가 이제 2008년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왔을 때 미국이 무제한적으로 양적 완화, 그러니까 달러를 찍어내는 것을 보고 이제 중앙 은행에서 화폐 발행을 통제하는구나. 그러면 탈중앙화한 이제 화폐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거를 그 모티브로 나온 게 이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결제 수단으로 최초에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골드를 표방하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디지털 금으로서 역할을 계속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지키는 해지 수단으로서 역할을 계속해서 잘 하고 있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글래스노드 같은 경우는 반감기, 지금 반감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반감기를 마친 비트코인의 가치가 과소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밑에 그 근거들을 보일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가치가 훨씬 더 높다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반감기를 마친 비트코인의 가치는 저렴한가 비싼가에 대해서 글래스노드를 인용한 코인포스트가 20일 보도를 했습니다. 네, 연내 3만 달러, 5년에 이제 10만 달러 등의 강경한 예측도 들을 수 있었지만 실제로의 데이터로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네, 암호화폐 관련 데이터를 취급하는 글래스노드는 채굴 상황에서 산출한 독자 지표에서 과소평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네, 퓨얼 멀티풀은 이제 매일 새로 채굴되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지표로 하루당
채굴된 비트코인의 총 가치를 새로 채굴된 비트코인의 총 가치의 365일 평균 계산 방법으로 산출이 된다고 합니다. 네, 어렵죠? 네, 그러면서 현재 그 값은 0.5로 신규로 발행되는 비트코인 가치가 이제 과거 기준과 비교해 낮은 수준에 있다면서 이제 데이터로 산출하면 0.5 수준은 3월의 코로나 쇼크를 포함한 약세 시세 수준에 상당한다고 합니다. 네, 수치가 이제 감소한 이유는 비트코인의 시장 공급량에 의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가미해도 낮은 수준에 있으며 비트코인이 코로나 쇼크로부터 대폭적인 가격 상승을 한 상황에서도 아직 낮은 가치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근거를 내비쳤는데요. 네, 이 얘기는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여력,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인 소식들도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 플랜비죠. 트위터에 많은 활동을 하는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인데, 초고액 자산가 결국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초고액 자산가, 이제 순자산 3천만 달러 이상의 개인들은 머지않아 혹은 결국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나아가 그들은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유입이 된다면 비트코인을 한두 개 사는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많이 엄청 2년, 3년 전에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수준으로 지금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도 많이 발전을 하고 확장을 하고 제도권적으로도 지금 많은 발전이 그래도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리브라를 통해서 또 CBDC에 관련된 이런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그 각국의 이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태이죠.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지만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많은 수준의 이런 제고가 있었다.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다. 음지에서 지금 완전 양지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땅지라고 할까요? 네, 음지에서 한 그 정도 중간 수준까지는 올라왔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과 더불어서 지금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있던 분들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슬슬 가지고 있죠. 특히 3월 코로나 쇼크 비트코인 반토막 때 전통적 금융 투자자 분들이 비트코인의 저점 매수를 위해서 테더에 엄청난 양의 매수가 있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때 유입된 전통 금융 시장의 투자자 분들이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 중에는 초고액 자산가들도 몇 명 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말 이 플랜B의 말처럼 초고액 자산가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충분한 양의 순자금 유입이 일어나서 2017년 말에 보여주었던 퍼포먼스를 다시 한번 보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CBDC에 관해서 각국의 개발이 상당한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의 DCEP 지금 공무원들에게 교통비로 수당을 주고 있고 인민은행 등 4대 은행들이 내부 테스트를 진행 중이죠. 미국도 디지털 달러 재단을 이렇게 발행하면서 그 디지털 달러 재단을 이렇게 설립을 하면서 중국과의 지금 이런 냉전까지는 아니죠. 아무튼 무역 전쟁 이런 갈등들이 계속하면서 중국보다는 빠르게 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CBDC의 첫 테스트가 완료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 프랑스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 발행 관련 테스트인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유로 테스트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해당 테스트에는 이제 현지 투자은행 소시에테 제네랄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 네, 프랑스 중앙은행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향후 몇 주 동안 CBDC 관련 테스트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밝혔습니다. 네, 앞서 프랑스와 빌레로이 드 갈로 참 발음 힘드네요. 아무튼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프랑스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첫 국가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CBDC에 관련 개발을 가속화한 국가로 유명하죠. 네, 얼마 전에는 4월 달에는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네, 지금
프랑스 중앙은행이 이제 CBDC를 이더리움과 XRP를 통해서 이제 CBDC를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내부 보고서 또한 이렇게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 XRP의 투자자분들이 그러면은 브릿지 통화로서 XRP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긍정적인 이렇게 마인드를 가졌다가 가격이 또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리또속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네, 지금 CBDC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각국에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의 전신인 비트코인이죠. 암호화폐 또한 기대반등 반사이익을 얻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플 XRP에 관련한 소식이 한 가지 더 나왔습니다. 네, 리플 XRP에 이제 파트너 중에서도 거대 기업이죠. 머니그램과 한국의 기업 E9페이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한국의 핀테크 회사인데요. 네, 지금 20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머니그램 플랫폼 및 유통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략을 계속 추진 중이다. 머니그램의 회장은 언급을 했고, E9페이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충실한 고객 기반의 강력한 문화를 보유하고 있다.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제 E9페이 고객은 글로벌 플랫폼에 연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한국 기업들도 계속해서 리플렛과 관련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센트비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2개 기업들도 리플렛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맺고 있는데, 지금 리플사의 파트너십이 300개가 넘으면서 매일같이 리플사에 관련된 소식들이 나올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파트너십이 리플사의 이제 대들보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네, 그만큼 리플사의 구엑스 래피드, 지금 ODL 솔루션 그리고 XRP의 브릿지 통화로서의 역할은 확실하다 볼 수 있겠는데, 유동성도 지금 2017년 말에 4,750원대 보여줬던 유동성보다 훨씬 더 높은 유동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참 안타깝죠. 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XRP 투자자분들이 지치고 리또속 신나는 노래 너도 부르고 나도 부르고 같이 한번 불러보자, 쿵쿵따리 쿵쿵따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네, XRP의 가격 정말 그 매일같이 나오는 호재 마냥 높게 오르는 그날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XRP의 투자자이기 때문에 XRP의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하루빨리 상승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지금 전설적인 게임사죠. 이제 아타리 같은 경우는 그 사막에 게임을 다 파묻은 걸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아타리라는 게임 회사인데, 라이트코인 재단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트코인 재단은 지난 2008년 프랑스 비디오 게임 지주 회사 인포그람스와 합병한 오지 게임 개발사 아타리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향후 라이트코인을 활용해 앞으로 출시될 하이브리드 콘솔 아타리 VCS 등 수많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라이트코인 창업자 찰리 리 같은 경우는 아타리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라이트코인 사용자들도 올 9월 출시 예정인 아타리 토큰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언급이 되었네요. 네, 지금 코인긱 창업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매도 크레이그 라이트가 아니다, 이렇게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사토시 소유로 추정되는 주소에서 지금 50BTC가 이체됐는데, 이제 사토시가 크레이그 라이트다 아니다 다시 한번 화두에 오른 것 같죠. 이에 대해서 코인긱 창업자 같은 경우는 켈빈 아이어라는 분이 트위터를 통해서 아이라 클라이만의 진영의 누군가로 추정이 된다. 이는 현재 법정에서 그들의 입장이 유리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네, 지금 사토시가 아니다. 방금 전 그와 이야기를 했지만 크레이그 라이트는 아니라고 부정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크레이그 라이트 좀 잠잠할 만하면은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강제 소환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되는데, 다 본인의 업보 아니겠습니까? 네, 크레이그 라이트가 과연 누구일지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존 메가피 같은 경우는 나는 사토시 라이트가 아니죠. 네,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안다 하지만 알려주지 않을 거지롱,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얄밉죠. 알고 싶으면 찾아봐라. 좀만 이렇게 찾아보면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과연 사토시가 누구일지 밝혀지는 날에 비트코인 가격 충분하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각 메인 포털 같은 데도 실시간 검색으로 뜨게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신규 자금의 유입을 만들 수 있는 사토시의 입장, 사토시의 정체, 이게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또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1% 하락하면서 1160만원대, 이외의 이더리움이 지금 1.62% 하락하면서 25만 7천원대, 3위의 리플 XRP가 1.23% 하락하면서 지금 247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66.7%로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